지난 시간에 이어 골파기 타점에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골파기 타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테스입니다. 오늘은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했다라는 말이 칭찬일 때가 있고 반대로 똑같은 잘했다는 말이 비난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할 때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진짜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어법이 가미되어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잘했다, 잘했어 라고 쓰면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가 하는 맥락이 중요해집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캔들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긴 윗꼬리 양봉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이 고점에서 발생을 하면 매도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이 캔들이 바닥에서 혹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면 시그널 캔들 내지 거터 위양이 됩니다. 매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에 있어서 흐름 내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상승 추세 중간에 등장한 조정 구간에서는 눌림목 타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한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무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사용이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어트 상승 3파와 엘리어트 하락 3파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소파동 개념과 중파동 개념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패턴 분석도 중요합니다. 패턴 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시간의 법칙을 언급했습니다. 3년이란 공부기간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것을 능수능란하게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는 파동 분석과 패턴 분석에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골파기 타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수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주가 변동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일명 슈퍼개미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볼 때 만시간이 아니라 최소 3만 시간을 거치며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로지 그 결과에만 주목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나서 그들이 슈퍼개미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는 절대 로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노력 후에 실력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어떤 한 개별 종목에서 차트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 즉 시황을 분석할 때도 맥락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한 이슈가 터질 때 어떤 맥락에서 그 이슈를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앞뒤 전후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체의 지수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면서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유례없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새로운 의장의 등장 등등 미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에 따라 미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 영향을 우리 주식시장이 그대로 받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황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매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폭락장이 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시장 전체가 급반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칠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화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소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나온 뉴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고 스페이스X 공모주 흥행이라는 강력한 쌍끌이 호재가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치며 장을 마쳤다.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3.51포인트 뛴 51,202.2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37.16포인트 상승한 7,431.4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79.18포인트 오른 25,888.84를 기록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시장을 짓누르던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완화된 것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잠정 종전 합의안 도출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쟁 종식 기대감에 원유 시장은 즉각 안정세를 찾으며 3%대 급락세를 보였다.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3.37% 하락한 배럴당 87.33달러로 지난 3월 5일 이후 최저치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3.23% 내린 배럴당 84.88달러로 지난 4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월가의 스포트라이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로 꼽히는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에 쏟아졌다. 상장 전부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스페이스X는 공모가보다 19.34% 폭등한 161.11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치며 증시 입성 축포를 성공적으로 쐈다. 반면 기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최근 가파른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세로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소폭 약세를 보이며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했다.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는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bp 상승한 4.48%를 나타냈다.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도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 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48.9를 기록,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던 지난달의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달러 인덱스와 국제금 현물 가격은 유의미한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고용지표, 국제유가 동향,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 달러 인덱스 지표, 연준의 금리 발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동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미장 전체가 요동을 칩니다. 일명 미장의 그림자라고 하는
우리 주식 시장도 이러한 변수들에 따라 변동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황 파악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 시장 전체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를 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을 했듯 올 들어 우리 주식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꽤나 신뢰도가 높은 어떤 국제 보고서에 의하면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 그룹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도 한국 주식 시장의 활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수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버블닷컴처럼 인공지능 AI가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수익화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AI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미 기호지세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이 AI라는 질주하는 호랑이 등에서 그 누구도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 우리나라 산업 전체도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대처해서 실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적으로 AI 인프라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에 위치한 기업들이 앞으로 폭풍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입니다. HBM의 패키징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더욱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전력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전력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전력도 전력이지만 그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설비 쪽도 폭풍 성장을 할 것입니다. 여하튼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병목 지점에 위치한 기업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섹터가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섹터 그리고 통신 및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전 세계 산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황 파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테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님 나오세요. 오늘 코스닥이 3% 넘게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장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스가 특히 주목받았죠. SK하이닉스와 212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12%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대형주는 빠지는데 왜 장비주는 오르는 거지? 이 계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계약의 배경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스가 공시한 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SK하이닉스와 체결한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 규모는 정확히 212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테스의 최근 연간 매출액 3,51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4%인데요. 6%라는 숫자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업계의 특성상 이런 규모의 단일 계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이 SK하이닉스라는 점이겠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까다로운 품질 기준으로 유명한 SK하이닉스가 테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시에도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와 동종 계약 이행 실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약 7개월간이고 대금은 장비 반입 시 90%, 셋업 완료 후 10%를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선급금 없이 진행되는 점은 테스 입장에서 초기 자금 부담은 없지만 그만큼 SK하이닉스와의 신뢰관계가 탄탄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장비를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테스와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급증이 있습니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증된 장비 공급사와의 계약을 서둘러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성장률이 60에서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미이고 테스 같은 장비 공급사에게는 지속적인 수주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관련해 일부 부품 탑재량 축소 우려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전체 수요 둔화가 아닌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램 전체 수요량은 변함없고 오히려 예상보다 많은 GPU 출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장비 투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테스 상승의 배경에는 이번 계약 공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날 코스닥 소부장주들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HPSP 9.26%, PSK 13.02%도 함께 급등한 반면 주성 엔지니어링 12.77%, 솔브레인 3.51% 등은 급락했거든요. 이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개별 기업의 수주 소식이 맞물리면서 선별적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동안 실적 개선이 뚜렷해 보이는 중소형 장비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거래량 110만 주, 거래대금 1,560억 원이라는 수치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됐음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지만 실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테스의 PER은 41.63배로 동종업계 평균인 24.01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시장이 이미 테스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212억 원 계약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회사의 체질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계약 기간이 매년 1월까지인 만큼 실제 매출 인식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걸쳐 분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SK하이닉스 외 다른 고객사 수주가 이어지는지,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설비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와의 계약은 테스에게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안정적인 수주 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이후 수주 실적과 실제 업황 개선 정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대형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소부장주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 자체가 시장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장비주들의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개별 종목 투자 시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적 개선 속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AI 인프라 투자 관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몰려드는 수주량을 맞출 수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모두 대규모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에게 수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황에서 딱 한 가지 섹터만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일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골파기 타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파기 타점의 두 가지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무난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매매법을 완성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골파기 타점이 나온 종목만 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만 타점을 잡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골파기 타점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난이도가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적 심플하게 타점이 나온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큰 언니 캔들입니다. 윗꼬리와 음봉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네요.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캔들이 아직 5일선 밑에 있습니다. 타닥이 나오거나 큰 오빠 캔들이 뜨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자리입니다. 타닥이나 큰 오빠 캔들이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 타임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지 캔들이 뜬 것이 보입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반전의 시그널이 등장을 한 셈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중부양선이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선 자체가 골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공중부양선이 캔들들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30분봉 상에서 이 모습이 나오면 반등 시그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30분봉 상에서 이 그림이 나오면 반등 시그널이 됩니다. 일봉상에서 골파기 타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0분봉을 보고 이 그림이 나오면 한 타임 빠르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 오늘 급반등이 나오기 전에 일봉상에서도 미세하지만 반등 시그널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지 캔들이 떴다는 것을 확인하고 30분봉으로 가서 반등 시그널을 재차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급등 후 조정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기에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음봉 조정 후 가격 조정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서 뜬 큰 오빠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뜨면 쌍바닥을 찍지 않고 V자 반등으로 계속 치고 갈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오늘 등장한 캔들의 형태 때문입니다. 윗꼬리 없이 종가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저항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정 없이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바로 치고 갔네요. 역시 큰오빠 캔들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사실 어제 이미 매도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점에서의 긴 윗꼬리입니다. 저는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생기면 미련 없이 빠져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네요. 상승 3파와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중파동 하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으며 여기서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진행된 후 중파동 하나가 또 크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탔으며 캔들들과 볼베나단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갔네요.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타점만 잘 잡아내면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측면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둘째, 종목 공부를 통해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로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셋째, 추적 관찰하면서 차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고 골파기 타점이 등장을 한 것을 포착하고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시, 재, 차, 수, 재.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
이 5가지 분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타점을 제대로 잡아내면 이 주식 시장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제가 1:1 코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도 내지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하신 분도 있습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진심이신 분이 있고 취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1:1 코칭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입니다. 제가 권하는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성급하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더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년 등장하는 텐베거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수익이 났다고 우쭐해하지 말고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하고 분산 투자, 시드 조절 등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즐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배고픈 하이에나가 아니라 배부른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먹기 좋은 먹잇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익을 내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다 보면 주포놈의 핸들링에 당하기 쉽상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포놈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실패를 통해 한 가지를 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1:1 코칭을 할 때 이 3가지 마인드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긋한 마인드, 겸손한 마인드, 즐기는 마인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인드셋이 잘 되어 있으면 종목도 잘 보이고 타점도 더 잘 보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 대사이기는 하지만 도박에서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주식에서는 마칠기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가 7이고 기법이 3입니다. 그만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식에서는 마인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느긋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즐기는 마음으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무난한 골파기 타점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내면 룰루랄라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이런 자리에서 여유롭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 이런 자리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배부른 사자의 느낌으로 먹잇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낙타등 타점입니다. 낙타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돌파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딤돌 캔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쭉쭉 치고 갔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낙타등 타점입니다. 낙타등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낙타등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동 분석도 중요하지만 패턴 분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큰언니 캔들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와리가리를 엄청 했네요. 패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낙타등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낙타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가 쌍봉 낙타등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패턴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구름대 차트로 가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바로 앞에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기본형 차트에서는 낙타등 타점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도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으로 뚝뚝 떨어지다가 오늘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낙주매매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녹색 구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황색 구름대를 살짝이지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한 방에 저항 두 개를 돌파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쌍봉 낙타등 타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쭉쭉 치고 간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타점입니다. 쌍봉 낙타등 타점입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녹색 구름대와 황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과대 낙폭 후 급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낙주매매 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윙 매매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